영화 리뷰가 아니라 드라마 리뷰는 처음이죠. 조선 좀비 창고, 아니 킹덤 리뷰입니다. 병든 왕을 둘러싸고 흉흉한 소문이 드는 조선. 역병에 걸린 왕은 알고 보니 좀비로 변해 있는데요. 쉽게 전염되는 이 역병이 한양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궁궐 내부의 음모에 휘말려 밖으로 나온 세자는 백성들을 돕기 시작하는데요. 손쓸 새도 없이 퍼져나가는 좀비 역병과 왕이 되기 위해 다투는 권력가들의 다툼을 그린 좀비 시대극 드라마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은 같이 드라마 보는 남자. 드라마 리뷰는 처음이죠. 드라마는 분량이 많아서 대본을 쓰기도 어렵고 또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저도 미드라든가 드라마 많이 보는 편인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조금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킹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솔직히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가 먼저 만들었고가 뭐가 중요해요. 결과물이 재밌으면 장땡이지, 그죠? 창궐 감독님 듣고 계시죠? 일단 이 드라마는 6편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고요. 한 편당 4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70분 정도인 걸 감안한다면 완전 미국식 분량으로 제작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여유 시간이 있으시다면 하루에 한 번에 몰아서 볼 수 있는 분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즌 1이 공개되기도 전에 시즌 2의 제작이 확정됐다는 뉴스가 있어서 상당히 기대치를 많이 올려놨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드라마 그냥 중간에 끝나요. 하다가 그냥 끝난다니까? 전문 용어로 클리프행어로 끝난다고 하죠. 당연히 이야기가 중간에 끝나니까 시즌 2는 빠른 시일 내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내놓지 않으면 위험할 것이야. 그래서 이 드라마를 아직 넷플릭스를 가입은 안 했는데 주변에 반응이 좋아서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직 안 보셔도 됩니다. 이 드라마는 시즌 2가 나오면 그때 달리셔도 늦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전체적인 이야기에 기승전결이 있다면 이 드라마는 기와 승 넘어가려고 막 하는 딱 그 순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 완결되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 드라마의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좀비가 나오니까 부산행이나 월드워 Z 같은 액션 좀비물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보다는 미드인 워킹데드와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좀비보다는 인간들이 더 무섭게 묘사되고 어떤 그 집단과 집단의 이기주의와 여러 이상한 논리들 때문에 억울하게 주인공들이 죽어나가고 막 그래요. 당연하게도 한국 사극의 아주 지독한 클리셰인 이 왕 자리를 놓고 벌이는 음모, 조씨네, 이씨네, 김씨네, 박씨네, 이런 각종 성씨네에서 왕 한 번 되겠다고 음모 벌이고 이렇게 어린 왕자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뻔해요. 이 설정도 되게 뻔해. 재밌는 거 하나는 그런 익숙한 클리셰들이 약간씩 비트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그런 설정이네 하다가 야, 요거 조금 참신한데? 요거는 조금 기발한데? 싶은 정도의 아이디어는 있다라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그 극중의 백성들은 아주 지독한 가난 때문에 아주 이기적이고 끔찍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이 조선시대 양반들이라는 또 이 기득권의 무지함도 다루고 있고 해서 메인 줄거리 외에 우리끼리 이야기할 만한 혹은 이 드라마에서 충분히 나올 법한 서브 텍스트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 또 그 점이 되게 뻔한 클리셰들을 나름 새롭게 즐길 수 있는 소소한 양념 역할을 했다.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였다면 사실 좀비물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 워킹데드도요, 보시면 10살짜리 9살짜리 애들이 그냥 칼로 푸슉푸슉 하고 좀비 아무렇지 않게 잡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워킹데드에서도 좀비가 많아지면 위기가 찾아오긴 하지만 좀비가 그렇게 위협적인 장치로 쓰이지가 않아요. 그냥 이거 배우 이제 계약 끝났으니까 배우 하나 죽여야겠다, 그럼 좀비가 와서 이렇게 물고 죽고
그 정도로밖에 안 쓰이거든요. 무섭지가 않거든. 근데 킹덤에서는 좀비들을 제법 무섭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부산행이나 뭐 28일 후 그리고 월드워 Z처럼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좀비들이 등장을 해서 좀비들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시종일관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고요. 월드워 Z에서는 이렇게 물리면 거의 막 십몇 초 만에 변하잖아요. 이 드라마도 그래요. 그냥 물리면 뭐 야짤 없어. 그냥 바로 그냥 그래서 좀비 자체를 위기감을 고조시키는데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워킹데드 같은 쫀쫀한 긴장감과 월드워 Z나 부산행과 같은 속도감 있는 좀비들의 공포감까지 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좀비 장르의 클리셰들을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어서 좀비물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근데 요즘 좀비물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도 좀비가 너무 많아서. 어쨌든 좀비물이 처음인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거부감 들지 않게 빠져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좀비 장르를 많이 봐왔던 사람들에게는 이거 뭐 뻔한 장면이네, 저러고 물리고 뭐 내장 튀어나오겠지, 뭐 아이고 내장이다 내장, 내장이 조금 어설픈데 할 만한 약간의 루즈함도 또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아직 미완성된 이 작품, 뭐 주제를 굳이 찾아본다면 이 작품의 주제는 배고픔입니다. 좀비들은 기본적으로 살과 피에 대한 굶주림이 있고, 또 킹덤 안에서, 드라마 안에서 백성들은 생존을 위한 굶주림이 있고요. 또 조씨 집안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왕이 되고자 하는 권력의 굶주림이 있죠. 즉 좀비든 아니든 무언가를 갈망하고 배고파하는 헝거, 그레이트 헝거들이, 욕망의 주체들이 서로 얽힌 드라마라는 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되게 평범해 보이고 되게 클리셰 덩어리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드라마를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시즌 1만으로 완전하게 완결이 된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조차도 사실 이렇다 저렇다, 뭐 좋았다 나빴다라고 평가를 할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좀비들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뭐 좀 더 본격적으로 세자와 뭐 조씨 집안의 갈등이 좀 더 심화되고,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뭐 암투들, 난장판들, 또 좀비 때문에 갑자기 어떤 중요한 역할이 갑자기 사망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벌어진다면, 뭐 저는 충분히 시즌 2, 시즌 3 이 드라마를 더 볼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영화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이건 꼭 극장 가서 보셔야 돼요 라는 평가가 영화로서 어떤 최고의 칭찬이라면, 드라마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겠죠. 이 드라마는 적어도 그럴 가치가 있었어요. 다만 지금 당장 안 보셔도 된다라는 거. 왜? 이야기가 중간에 끝나니까 그냥 정말 그 어떤 완결도 없이 끝나요. 다음 편 없어? 응, 없어. 이 드라마를 추천을 하기는 하지만 시즌 2가 나왔을 때 보셔도 전혀 늦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좀 안 추울 때 촬영하시면 안 될까요? 배우들이 얘기할 때 입김이 뭐 거의 뭐 스팀기야, 스팀기. 너무 거의 가습기 수준으로 이렇게 막 입김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보는 내내 저거 배우들 추워가지고 저거 어떻게 연기 제대로 했을까? 저거 야 발음 저거 약간 뭉개지는 거 봐. 이런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날 좀 이렇게 풀렸을 때 좀 찍어주세요. 예.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 어쨌거나 이 드라마도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잡동사니님께서는, 아니 킹덤, 창궐 두 감독이 촬영하는 과정에 함께 교류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친해졌다던데 한쪽은 잘 만든 작품이고 또 한쪽은 왜 그런 겁니까? 뭐 술 먹고 만들었어요? 뭐 운명이죠 뭐. 될 놈 될, 안 될 놈 안 될. 맨식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런 드라마는 없었다. 이것은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요 놈의 아주 극한 직업 대사는 아주 그냥 한 몇 년 울고 먹겠어 아주. 제타건달님께서는 왜 극한 직업에서 류승룡 별명이 좀비인지 알 것 같습니다. 또 극한 직업의 그 반장님의 조상이 이분이셨던 건가? 김디디님께서는 킹덤 본 후 극한 직업 봤는데 극한 직업 안에서 류승룡 반장 별명 듣는 순간 터졌습니다. 아,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만. 문스타님께서는 같은 주제와 설정을 놓고도 한쪽은 소름을, 한쪽은 졸음을. 이거 라임 보소야, 요도야. 미츠 핫짱 다이스키님께서는 드라마 리뷰도 하신다면 설마 스카이캐슬도?
두근두근. 스카이캐슬은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보기가 두려워요. 예, 그건 또 너무 길잖아. 김희박님께서는 트레일러가 공개됐을 때 외국 사람들이 사무라이 액션이다, 사무라이와 좀비의 대결이다 라고 한 걸 보고 기분이 언짢았지만 중국, 일본과는 다른 한국만의 문화, 한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정치적 갈등과 스토리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훌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관객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클리셰와 익숙한 그 설정들이 가득하지만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거 외국인들이 볼 때는 조금은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좀 반갑기도 하고 또 외국 사람들의 평가도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최승범님께서는 스토리 전개는 깔끔하게 진행되네요. 보는 내내 지루해질 틈이 없었습니다. 좀비물인데 시대적 풍자도 느껴지네요. 다만 인물 간의 개성이 약한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해요. 일단 군더더기 없이 빨리빨리 이야기가 진행이 돼서 지루하지 않아서 일단 좋았고,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캐릭터들, 특히 배두나 씨가 맡았던 캐릭터가 아마 이 극중 캐릭터 중에서 아직까지는 가장 개성이 없는 캐릭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캐릭터들은 뭔가 비밀도 있고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미스테리한 면도 있고 뭔가 뭐 목적도 있고 동기도 있고 이런데 이 드라마에서 배두나 씨가 맡았던 역할은 아직까진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민키109님께서는 배두나 지금까지 이런 대사톤은 없었다. 이것은 사극인가 현대극인가. 중전 지금까지 이런 연기는 없었다. 이것은 설리인가 손나은인가. 두 사람 연기 빼고는 아주 좋았습니다. 조선시대 특유의 정서와 좀비물이 꽤 잘 어우러지더군요. 하지만 시즌1은 그냥 예고편만 본 느낌. 근데 많은 분들이 배두나 씨와 중전 역할의 그 연기력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최근 영화나 뭐 이런 사극에서 현대적인 말투, 현대 말투를 쓰는 게 이제는 되게 많이 익숙해졌고 이제는 그것조차도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됐거든요. 그거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았고 중전의 연기도 되게 어린 중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어려서 느껴지는 어설픔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더 역할에 더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배두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평범한 톤으로 얘기할 때는 괜찮으신데 소리를 지를 때 액센트가 이상해지더라.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C1001님께서는 친구들이 이거 볼 때 이거 창궐 아니야? 라고 했다가 쌍욕 먹었던 일화가 그렇게 욕을 드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재밌게 보셨으면 다행이죠. 상냥한 악마님께서는 내가 영화 창궐에서 기대했던 그 모든 게 이 드라마에는 다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전 연기 원래 톤이 그런 건가요? 혼자 국어책 읽던데. 그래요? 저만 좋았나요? 저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그 어설픈 면이 되게 뭔가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르는 어린 친구의 그 어리숙한 면이 좀 드러나서 저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군요. 성호진님께서는 드라마까지 넓히시는 엉주님의 클래스. 근데 저는 예전에 이미 팟캐스트에서 미드도 많이 했고요. 앞으로 좀 유튜브에서도 자주 할게요. 킹덤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한국 TV 드라마로는 볼 수 없었던 수위와 표현 때문에 더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넷플릭스 드라마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이것도 참 칭찬할 만한 부분이죠. TV에서는 표현되지 못하는 그 고어함. 물론 이 드라마가 뭐 이렇게 뭐 목도 잘리고 팔도 잘리고 뭐 이렇게 피도 많이 튀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막 그런 게 또 그대로 모자이크 없이 볼 수 있다라는 거. 정우성님께서는 질서정연하게 일렬로 다리를 건너는 좀비, 여흑시 동방예의지국 좀비. 그러니까 이게 죽어도 몸에 배 있는 거지, 이게 예절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양반 좀비들은 안 뜰 것 같아. 서지영님께서는 잔인한 거 잘 못 보는데 많이 잔인한가요? 뭐 목 잘리고 팔 잘리고 피가 조금 낭자하고 뭐 내장이 좀 튀어나오고 하는 것 정도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어찌됐거나 이 드라마 걱정과는 달리 제법 괜찮은 드라마였으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너무 중간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아직 안 본 사람들은 굳이 뭐 지금 뭐 이렇게 결제해가지고 달릴 필요는 아직은 없다. 넷플릭스를 이미 결제하고 계신 분들만 먼저 보시고 나중에 시즌2가 나온 다음에 그때부터 달려도 늦지 않다. 왜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스포를 좀 당해도 그게 뭐 그렇게 치명적인 스포일러까지는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도 보면서 예상 가능한 수준이니까. 이처럼 앞으로는 종종 재밌는 드라마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뭐 1일 드라마라든가 뭐 너무 긴 드라마 100회, 200회 뭐 드라마는 못하니까 요청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너무 많아요. 구독 누르고 리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드라마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